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471강 오늘 저녁 강의는요. 오늘 2개 강의 준비했는데 가끔 사주를 보다 보면 그냥 소소한 감동을 주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주를 보면서 소소한 감동을 받은 분의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소한 감동은 뭘까요? 뭐 이게 막 크게 드라마틱한 인생은 아닌데 그분의 인생이 마음을 울리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분은요, 여성분이신데 갑오년생이세요. 갑오년생이시면 지금 나이가 70 되셨죠? 거의 70 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업 문의를 하신 분 중에 최연장자세요. 제가 원래 70 넘으면 사주를 안 봐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저기 나이가 한 40 정도 되신 분이 스페셜 상담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한 60대운까지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70 이후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70 이후에 그럼 이제 가끔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아유 여기 70 몇 세 대운, 요 대운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아니 무슨 70대운에 일을 하려고 그래. 왜 집에서 쉬세요. 뭘 70대운에 일을 해. 그래서 아 그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말년대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년대운은 어떻게 보면 60대운까지는 뭐 현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70 몇 세가 됐는데도 현역에서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제가 75세까지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행복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행이죠. 그렇죠? 내가 좀 살만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75세까지 식당에서 일한다고요? 이러면 좀 살만한 집에서 태어난 분들한테는 불행한 일이고 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거쳐서 나 늙어서도 건강하게 일해서 당당하게 내 돈을 벌고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한테는 축복이죠. 70대 중반까지도 열심히 자기 일 하시면서 쌩쌩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증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면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 나름이십니다. 75세도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절을 하실 거고 으악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아싸 신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말년운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말년운이라는 거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은 관성으로 달리는 운이에요. 말년운은. 자전거 페달 관성.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어. 그래서 자전거에 속도가 붙었죠. 그러면 말년에는 페달 안 밟고 그동안 밟은 페달의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결국 70대, 80대에 내가 만나는 운이 뭐 인성운이든 재성운이든 뭐 관성운이든 이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게 받아들여질지 나쁘게 받아들여질지가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가령 인성운 하면 대체로 말년 인성운을 좋게 봐요. 좋게 나오는 경우 많은데 말년 인성운 근데 인성운이 뭘까? 뭐 어떤 존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연금 타먹고 뭐 부동산 붙잡고 뭐 말년에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생을 받으면서 좀 편히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발현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가령 그 뭐죠? 그 동사무소에서 그 생계보호 대상자 해가지고 한 80만 원, 90만 원 주는 거, 뭐 아니면은 노인연금 뭐 이런 거, 노인연금 한 3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거 받고 그거 받고 그냥 집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가끔 동사무소에서 쌀 갖다 주고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반찬 갖다 주고 그리고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것도 인성운이야. 그것도 보면 그것도 인성운이야. 그러면 내가 빌딩주가 돼가지고 내가 뭐 문석 깔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인성운이고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몇십만 원 가지고 봉사자들이 갖다 주는 밥 반찬으로 밥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인성운이야. 해석엔 차이가 없어. 일로 갈지 절로 갈지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말년운 보기 전에 50대나 60대의
노후 자금 들어오는 운이 어디 있는가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년을 물어볼 때 보통은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대충 어디까지 하는 게 낫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낫겠다. 제가 또 그런 건 귀신같이 잘 봐요. 이분도 이제 그런 걸 봐드린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언제 말년 보너스 들어오나. 그래서 제가 이분도 말년 보너스 언제 들어오니까 그때 4년 동안 돈 들어올 때 두둑히 챙기셔서 얼른 가게 팔고 이후부터는 유유자적하게 사십시오. 몸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결국 말년 70대, 80대의 좋아요, 나빠요 하는 부분은 그 전에 50대, 60대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운이라도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저렇게 흘러갈 수 있고 이렇게 같은 재성운이든 같은 관성. 이 재성운에 폐지 죽고 다닐지 아니면 재성운에 덩덩거리고 사업을 할지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게 어떻게 하냐고. 자, 오늘 이분 사주를 좀 볼게요. 이게 소소한 행복, 좀 소소한 감동을 주는 사주인데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사주에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 사주에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거에 집중하자. 이제 좀 이런 이게 그냥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봐야죠. 뭐 있는 거는 있는 거대로 보고 없는 거는 없는 거대로 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사주를 부정적으로 볼 때는 주로 요거 없네, 요거 없네, 요것도 없네, 요거 배렸네, 요거 없네. 보통 이런 식으로 없는 거를 좀 많이 보고 뭐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사주가 8글자로 누구나 이루어져 있죠. 뭐 누구는 6글자고 누구는 5글자고 누구는 8글자 아니잖아요. 다 8글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특정 오행이 있고 특정 오행이 없고에 있어서 어떤 오행이 없으면 그 자리에 다른 오행이 더 있겠지. 그러면 특정 오행이 없으면 그만큼 다른 오행이 더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없는 대신에 저거 더 주는 거죠. 그렇죠? 뭐 식당에 가가지고 뭐 반찬 이거 필요 없고요. 대신 이걸로 2개 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볼 때 이런 요소를 보자고. 지금 이 사주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사주는 강점 하나만 제대로 살려도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다른 거 없어도 강점 하나만 살면 꼭 골고루 5개가 다 있어야 잘 사나? 사실 골고루 5개 다 있는 사주가 몇 명이나 돼. 대부분 비율로는요. 오행을 골고루 갖춘 사주, 이걸 오행 구족이라 그러죠. 이제 오행을 다 갖췄다고 하는데 오행을 다 갖춘 사주보다 보통 1개 정도 없는 사주가 오행 하나 정도가 드러나 있지 않은, 물론 뭐 암장돼 있을 수는 있겠죠. 지장간으로. 4행 갖춘 사주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5행을 갖추거나 3행을 갖추거나 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사주의 대부분의 경우는 한 10개 중에 그 8개, 한 10개 중에 2개 정도의 사주면 5행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5행을 다 갖췄다라는 거는 목화토금수 재간 임비식을 다 골고루 경험을 해보아라. 골고루 경험해보아라 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특정 오행이 많고 특정 오행이 없으면은 골고루 경험해보아라가 아니라 특정 경험을 보다 집중적으로 해보아라. 뭐 이런 거죠. 특정 경험을 집중적으로 해보아라. 가령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 강원도, 뭐 속초, 강릉 지역 휴양지가 장점이 뭐냐 하면 산하고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럼 가면 산도 즐기고 설악산도 타고 바다도 즐기고 뭐 이런 뭐 해산물도 먹고 산에 가서 산채 비빔밥도 먹고 뭐 이런 거 골고루 즐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태백산으로 등산을 갔어. 뭐 강도 없고 바다도 없어. 그분은 뭐에 올인한 거죠? 나 그냥 산에 올인한 거죠. 산에. 어떤 분이 섬으로 갔어. 아니면 저 서해안 지역으로 갔어. 서해안에는 높은 산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로 바다에 집중하는 거죠. 바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꼭 가려면 산하고 바다를 동시에 즐겨야 되나? 한번 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바다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을 꼭 다 골고루 느껴야 좋은 거고, 나 이거 필요 없고 대신에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경험할 거야.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나 이번에 그 여행 가면 요거는 전에 다 해봤으니까 요거는 빼고 대신에 내가 전에 못 해본 요런 경험들을 이번 생에 많이 집어넣을 거야.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 그 사주의 의도를 한번 이렇게 역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가령 우리 이런 사주를 봤을 때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묘사주를 한번 봐요. 참고로 이분은 여성분이시고요. 갑오년생, 지금 나이가 70 정도가 되셨죠. 70이 넘으셨어요. 이제 환갑이 되셨죠. 근데 환갑이 아니군요. 칠순이죠.
식당을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세요. 25년 이상 40대 초반부터 식당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통 관련 식당을 지금 25년 이상 지금 하고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와, 제가 이제 작년에 좀 다이어트를 진하게 한 뒤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1.5씩만 하는데 하루에 1씩 아니면 1.5씩 주로 이렇게 먹어요. 먹을 때 많이 먹고 뭐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 저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1시부터 6시 사이에만 먹어요. 이런 식인데 건강에도 아주 좋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핍이 생기죠.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그럼 대리만족을 해야겠죠. 그러면 먹고 싶다 대리만족을 보통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죠. 먹방. 맛집. 이렇게 맛집.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제가 종종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맛있는 식당 소개하는 그 유튜버. 그 막 5분, 10분 정도 동안에 이 집엔 이런 반찬, 너무 맛있군요. 하고 많이 먹는 건 안 봐요. 뭐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가 있고 아니면은 좀 희귀한 맛집 찾아가는 맛집. 저는 여러 군데 맛집 채널들을 봤는데 어떤 맛집들 채널이 저하고 잘 맞냐면 그죠 맛있겠다 야미라고 하는 채널을 전 자주 보는데 뭐 윤호찌 뭐 이런 걸 보는데 있어요. 가보면은 이거 되게 저렴한 식당들만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 윤호찌 특히 맛있겠다 야미라는 식당은 전국에 있는 노포를 찾아다니는 노포가 오래된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특징이 겉모습 허름하고 동네 사람들의 아지트가 돼 있는데 외지인들은 잘 모르고 그곳에 가면은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진 손맛을 가진 뭐 특징이 한 두 가지죠. 뭐 아주 해자스러운 해자가 막 퍼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해자스러운 아주 저렴한 가성비의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저렴하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고가의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분만의 어떤 독자적인 비법이 들어있어서 딴 데선 함부로 못 먹어보고 이곳에 가야 먹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음식 뭐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하는 채널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빨리 저곳들 방문해가지고 한 번씩 먹어봐야겠다. 뭐 그런 상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노포 식당의 주인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세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해. 젊은 사람들은 되게 세련된 식당을 하려고 하죠. 뭐 톡톡 튀는 식당. 물론 그런 데도 종종 가긴 하는데 저도 수제 햄버거 좋아하니까. 수제 햄버거는 할머니들이 안 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가끔 그 할머니들이 보면 70, 80 되신 할머니들이 막 김밥을 막 산더미 김밥, 국밥을 막 단돈 5,000원에 막 한우가 들어가 있는 막 그러면서 막 단돈 8,000원 수육인데 막 두둑히 들어가 있고 막 닭발이 3,000원인데 막 이만큼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닭발 3,000원이 닭발 2만 원어치 같아. 뭐 이런 느낌들의 노포. 근데 그 할머니들의 특징이 머릿속에 계산기를 안 굴려. 돈 계산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퍼줘. 개 중에는 욕쟁이 할머니들도 계세요. 이 대표적인 식신생제 형태들이죠. 그 욕쟁이 할머니들이 뭐냐면은 그 친절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내가 준 음식을 맛있게 손님이 먹으면은 아이고 이쁘다 더 먹어라 아이고 더 먹어라 하고는 그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뭐 어머니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뭐라든가 어머니 맛있는데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러면 돈을 안 받아 막 그냥 추가 요금을 안 받고 그래 더 줄게. 그래서 한 번은 거기서 소개하는 식당을 갔는데 비빔국수 많이 달라고 하면 배 터지는 집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빔국수 좋아하는데 정말 그 식당에 가가지고 허름한 진짜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 저 혼자 잘 먹거든요. 혼자서 먹는데 제가 되게 맛있게 먹어요. 맛있다 하고 먹고 있으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더 먹어! 뭐 이렇게 원래 해놓을 때 이만큼 하셨나 봐. 그리고 나를 3분의 1을 주신 것 같아.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3분의 1을 주시나 봐. 아마 그분이. 이거 잘 먹네? 이것도 먹어! 아유 됐습니다. 더 먹어야지. 해가지고 먹고는 진짜 그날 진짜 저녁까지 꺼이꺼이 했었어요. 그런 식당들. 저는 가끔 그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존경을 합니다. 존경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음식 맛있게 먹어주면은 내가 기뻐. 그리고 내 음식 맛있다고 하면은 기뻐. 사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애들아 밥 먹어라. 여보 밥 먹어요 했는데 저 꼭 화장실 가 있고 뭐 신문 보고 있고 좀만 기다려요 엄마 그러면
이제 라면 식고 이제 음식 식으면 막 짜증나기 시작해. 이것들 먹지 마! 막 이런 상황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 심리 특성이 뭐냐면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내가 한 베품을 즐겁게 받아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는 것으로 즐거움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내가 준 것을 사람들이 기쁘게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해. 왜냐하면 가격을 올려버리면 너무 비싸요 라는 말 하잖아. 그분들한테 충격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이게 그분들한테 맛있어야 해야지. 이 가격 쳐먹고 이 음식이 뭡니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소리 몇 번 들으면 그분들 식당 접어요. 이제 화나가지고 이제 뭐 돈이 안 돼서 접는 게 아니라 내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니까. 이 상담을 하셨던 이분이 바로 딱 그분이십니다. 받는 즐거움이 아니고 주는 즐거움. 주는 즐거움. 주는 즐거움은 인성으로 즐거움일까요? 식상으로 즐거움일까요? 맞아요. 식상 즐거움이에요. 주는 즐거움, 주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식상이 기본적으로 식신상관 2개 이상 된다. 그러면 주는 밥 다 먹고 와야 돼. 뭐 장모님이 만약에 식상이 2개다. 그러면 더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딸 줘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죠. 자, 그리고 미사주가 딱 전형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노포집에서 퍼주는 이 할머니. 노포 식당에서 사람들이 내 음식 맛있게 먹어주면은 아유 즐겁다, 아이고 기쁘다, 내가 이 맛에 살아가지. 나이가 70이신데 전 목소리 탁 듣고 무슨 여자 대장군인 줄 아셨어. 무슨 30대, 20대, 40대 상담하는 목소리보다 목소리가 더 힘있고.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따님이 전화를 받으셨나? 저 누구누구 상담하시려고. 접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주를 딱 봤는데, 나이가 70이신데, 목소리가 이렇게 정정하시다? 여장부세요, 여장부세요. 일단은 파워가 세죠, 사주에. 이 비경겁제의 출력이 좀 세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하고 상담하시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자주 보는 노포 식당의 할머니시구나, 주는 마음. 가끔 막 퍼주는 그런 해자스러운 식당의 할머니들. 제가 이제 그곳을 좀 한 번씩 다 돌아보고 전국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 돌아본 이유는 과연 저 가게가 10년 후에도 운영이 될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식당 그만두면 없어. 그 뒤를 누가 이어? 젊은 사람들이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난 그렇게 해자스럽게 못 팔어. 어떻게 백반을 그렇게 차려주고 6,000원 받아. 뭐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제 국밥 그렇게 주고 어떻게 5,000원 받아.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분들 10년 후에는 몇 분이나 계실까? 막 나이가 뭐 젊으신 분이 60대 중후반, 평균 70대, 70대 후반. 근데 그분들이 80대까지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어렵잖아요.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내 정신력으로 내가 즐겁고 신나서 일을 한다고 쳐도 나이가 78세, 79세 되셨는데 그 소뚜껑 어떻게 막 식당 나르고 막 설거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 음식 새벽에 시장 가가지고 그 자재 사 날라가지고 그거 아침부터 다 남들 오기 전에 음식 다뤄놔야 되는데. 또 해자 식당의 특징이 인건비를 많이 못 써요. 그 가격에 팔려면은 본인 혼자 일해야 돼 대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시죠. 이분이 그런 케이스셨어요. 근데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목소리도 아주 파워풀하시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옷닭을 파세요. 근데 닭은 닭인데 보약닭이죠. 그냥 닭이 아니라 옷닭. 그러니까 건강 닭이죠. 그러니까 닭 백숙인데 옷닭 백숙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뭐 싸고 푸짐하고 저렴하게 파지시는 형태가 아니라 좀 나만의 어떤 노하우 공력이 들어있는, 남들이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나만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재주를 펼쳤으니까 이거죠. 식신이 여기로 투출된 형태죠. 여기 보면 나만의 재주가 있죠. 나만의 재주를 표출을 시켜서 시장에다가 표출시켜서 시장에 올려서 돈을 벌고 있는 상관생재죠. 근데 이 상관생재의 기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신을 통해서 올렸죠. 만약에 이 상관이 여기서 올라왔거나 여기에서 올라왔으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올라왔거나 여기서 올라왔으면은
내 기술을 사회에 드러내서 돈을 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는 할머니 그 옷딱 만드는 비법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 배우긴 내가 개발했지. 아이고 내 재주야. 우리 할머니가 이런 거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하다가 이게 우리 집 재주야. 내 우리 집안 재주야. 남들 함부로 못해. 남들이 지금 나한테 배우러 와. 이런 형태가 되시는 거죠. 이게 자기 재주를 올려서 이게 지난 시간 강의 때 자기의 재주를 일지나 시지에 있는 재주를 사회궁의 천간으로 올려가지고 여러 비경겁제들과 공유를 하는 사주라는 형태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재주 또는 나의 생각, 나의 시장 뭐 이게 여기서 재성을 올리면 나 이렇게 돈 벌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돈 벌어봐 하고 자신의 시장을 공개하는 형태, 식신을 올리게 되면 자기 기술을 공개하는 형태, 일지나 시지에 인성을 올리게 되면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알게 된 터득한 비법, 철학 이런 것들을 사회에 올려서 여러 비경겁제들에게 공개를 하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뭐 대리운전과 관련된 자신의 어떤 뭐 비법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내 노하우를 받고 이제 손해를 보는 그 운전자들, 대리운전자들이 없게끔 만들었더니 여러 제휴가 들어왔더라. 뭐 이런 형태들. 이 사주는 나의 재주를 시장에다 올렸죠. 이렇게 시장에 나의 재주를 올린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내 재주 판 거야. 이런 경우가. 시장에 밝은 사회. 좀 먼 곳에 밝은 사회에 시장을 팔아가지고 내 재주를 올려서 이 재주로 돈을 버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사주가 이게 결과물이죠. 결과물인가 결실인데, 일단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죠. 비경겁제가 많으면 이런 경우가 보통 벌어서 혼자 갖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시장 공유를 하거나 나눠 먹는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서 번 돈이 다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일정 수준 돈을 벌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서 함께 시장을 키워가는 형태의 구조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옷닭을 판매를 하신답니다. 근데 이 옷닭 그릇이 이게 무슨 뭐 1, 2만 원짜리 음식이 아니라 뭐 대중소 해가지고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제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온갖 한약재, 실제로 옷을 갖다가 거기서 다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다듬어가지고 그 약으로 쓸 수 있게끔 그 옷 그 제대로 처리 못하면은 이게 몸에 두드러기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잘 처리를 해서 먹으면은 보약이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음식이 옷닭 계열들이. 보고요리 같은 경우도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근데 옷닭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지만 옷닭 함부로 먹었다는 사람들이 몸에서 두드러기 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만의 비법으로. 저도 예전에 옷닭 한번 먹어봤는데 먹기 전에 무슨 약을 주더라고요. 뭐 이 약을 먹고 드세요. 그럼 혹시라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이 알레르기를 잡아줍니다. 뭐 그런 거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자기만의 옷닭 비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옷닭 요리를 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주로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서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주로 예약 손님을 단체 손님 위주로 받아가지고, 아 오늘 예약이 몇 건 들어왔네. 그러면 예약 들어온 만큼 식재료를 오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점심이나 저녁 때 음식을 하시는, 약간 교회에서 조금 큼직하게 식사할 수 있는 큰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사주가 돈을 벌면 여럿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경겁제가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가 큰 부자가 되기가 좀 힘들고, 이 사주가 큰 부자가 되려면은 여럿이 함께하는 공용시장 같은 데서 좀 일을 해줘야 돼요. 이 사주 큰 부자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 모아주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한적한 이런 거죠. 각 지역마다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저기 청평 가는 길, 남양주 가는 길에 봉주르라고 하는 그 큰 카페가 있었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카페. 저 연인 바뀔 때마다 가는 카페거든 거기가. 그래가지고 저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카페인데, 와, 그 한적한 곳에 차를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곳에 전국의 연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경치를 보면서 철길을 보면서 옆에 있는 강을 보면서 뭐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그런 쉬어가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 주변으로
그 식당으로 가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뭐 다양한 카페, 뭐 숙소, 다른 식당, 뭐 모텔, 뭐 여러 가지 휴양 시설들이 쭉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